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6주차 수업 내용은 하수처리 공정에서 생물학적 질소 제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 공정의 가장 중요한 게 생물학적 질소 제거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방류수 수질 기준은 BOD, COD, SSTMTP 총대장균 생태 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질소 제거입니다. TN 제거. 이 TN 제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PPT 자료를 한번 보면은 오늘 강의 주제는 생물학적 질소 제거, 말 그대로 생물학적 미생물을 이용한 질소 제거입니다. 다른 어떤 물질 제거는 화학적 제거나 생물학적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질소 제거에 있어서는 대부분 거의 생물학적 제거 외에는 다른 제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경제성이 안 나오거나 효율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잘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이 화면 자체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질소인 동시제거하는 A2 공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기무산소 호기 공정을 얘기를 했죠. 그죠? 이때 현기는 질소 제거는 이 무산소와 호기 공정을 통해서 이 질소가 제거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그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처럼 질소는 질화와 탈지를 통해서 제거가 되죠. 질소는. 자, 쉽게 얘기해서 질소는 생물학적 질소 제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수 중에 있는 질소 성분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N2 가스를 만들어줍니다. N2 가스로 만들어줘서 N2 자 펜을 한번 볼까요? 자, 하수 중에 있는 TN 총인이라고 합니다. TN을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주냐? N2 가스화 시켜준다. N2 가스로 하수 밖으로 물 밖으로 내보내주는 게 이 질소 제거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소를 N2 가스로 만들어주기 위한 생물학적 방법이 뭐냐 하면 질산화와 탈질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호기조에서 질산화가 일어나고 무산소조에서 탈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 공정에서 하폐처리 공정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서 이 질소 제거는 어디? 호기와 무산소조에서 일어난다. 질산화와 탈질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꼭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호기와 무산소 현기의 상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호기가 뭔지, 무산소가 뭔지, 현기가 뭔지 각각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호기라고 하는 것은 이 호기라는 것은 조울 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로 계집 여자의 아들 자자 기 이렇게 호기 이렇게 호기. 호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체를 좋아한다, 산소를 좋아한다, 산소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호기라고 하는 것은 용존산소가 존재하는 상태를 호기 상태라고 합니다. 용존산소는 뭔지 알죠? DO라고 해요. DO. 디졸브드 악시건, 용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용존산소가 존재하는 상태를 호기라고 한다. 호기. 용존산소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죠.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을 폭기라고 얘기하는데 폭기는 우리가 수족관이나 양식장 같은 데서 공기를 넣어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폭기라고 합니다. 폭기, 다른 말로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를 하면 호기 상태가 되는 거죠. 용존산소가 존재하는 산소를 공급하니까 용존산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용존산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빨간색 펜이 잠깐만요. 자, 용존산소는 뭐냐면 물 속에 녹아있는 뭡니까? O2입니다. O2. O2.
물속에 녹아있는 O2, 용존산소를 O2라고 한다. 물속에 산소를 녹이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산소를 공급해야만 존재할 수 있죠. 그걸 폭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폭이. 영어로는 에어로빅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식이라고 합니다. 에어로빅, 악식, 폭이. 자, 무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다 해서 무산소, 영어로는 을학식이라고 하는데 무산소라고 합니다. 무산소는 이 DO,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없는 상태 무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산소. 자, 결합산소. 요거 얘기. 무산소와 현기의 차이는 무산소와 현기 둘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용존산소 DO가 없는 상태. 자, 현기도 DO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산소는 결합산소는 존재하고 현기는 결합산소도 없는 상태. 자, 여기서 이 결합산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산소 아래쪽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NO2, NO3, SO4 같은 O가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이런 산소가 존재하면 무산소. 이런 결합산소도 존재하지 않으면 뭡니까? 현기 이렇게 됩니다. 현기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현기 무산소 호기 있죠. 호기는 뭡니까? 폭기를 시키니까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 이 둘 다 산소가 없지만 얘는 뭐가 있다? 결합산소가 존재한다. 복잡하죠. 어렵죠. 왜 결합산소가 존재하냐 하면 내부순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이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무산소는 뭐다? 결합산소가 존재한다. 자, 이해되죠? 이 부분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럴 때 또한 이 미생물의 분류를 한번 봅니다. 미생물의 여러 가지 활성슬러진 미생물이 있죠. 그러니까 하수 처리를 하기 위한 미생물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미생물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분류를 할 때 영양분, 그러니까 영양분을 탄소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양분이라고 얘기해서 여기 메모리 되나? 될까? 영양분. 근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잠깐만요. 지워질 거야? 지워지네, 그죠? 모니터에 펜을 써도 되네. 자, 이렇게. 이야. 된다, 그죠? 파이프. 자, 어쨌든, 차려줘야지. 자, 그 다음. 이 미생물의 분류에서 이 탄소원, 영양분을 어디에서 공급받냐에 따라서 독립영양 미생물, 들어봤죠? 오토트로픽 박테리아, 종속영양 미생물, 헤테로트로픽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독립되고 종속됐다. 자, 종속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따라온다는 거예요. 종속.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유기물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종속영양이라고 합니다. 영양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이라는 것은 유기물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유기물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야? 유기물 필요 없어도 된다. 이게 독립영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 속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만 가지고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미생물. 요거는 종속되어 있으니까 유기물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질소 제거에 있어서의 그 탈진 미생물의 이 유기물에 종속되어 있는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요 부분 빨간색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탈진 미생물은 종속되어 있다. 유기물에 종속되어 있는 미생물이다. 즉 다시 말해서 탈진 미생물은 유기물이 필요로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해됩니까? 자,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요 부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 단계에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생물학적 질소 제거 과정입니다. 결국 그 물속에 있는 질소를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방식은 생물학적 질소 제거는 뭐다고? 물속에 있는 질소를 가스로 만들어서 공기적으로 날려보낸다. 이게 뭡니까? 질소 제거 방법이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그 과정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 물속의 질소 성분들이 대부분 하수 원수 중에 이 유기성 질소라고 하는 질소와 무기성 질소 중 암모니아성 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의 98% 이상을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50% 60% 이상이 유기성 질소 형태입니다. 올가닉 나이트로겐 유기성 질소라고 하는데 이 유기성 질소는 결과적으로 음, 어, 유기성 물질 그러니까 C와 결합되어 있는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NH4 플러스 N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유기성 질소는 그 하수 처리장에서 가수분에 의해서 미생물과 물하고 만났을 때 가수분에 의해서 암모니아성 질소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수 처리 과정에서는 이 암모니아성 질소를 최종 산물인 최종 그 N2 가스로 만드는 이 과정이 질소 제거 과정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어떻게 N2 가스로 만들어지냐?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질산화라고 하는 질소가 산화되는 단계, 질산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환원되는 과정인데 질소가 없어져 날아가는 탈질 과정을 거칩니다. 질산화와 탈질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질소가 제거되는데 질산화의 과정은 말 그대로 질소가 산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화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 산화와 같이 산소와 결합하는 산소와 만나는 과정을 산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화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호기조에서 일어나는 거죠. 호기조 그죠? 호기조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질소가 산화되든 유기물이 산화되든 이 산화라는 것은 산소가 존재하는 호기조에서 일어난다. 이해되죠? 호기조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호기조에서 질산화가 일어난다. 호기조에서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기호가 높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호기를 시켜야 된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NO2, NO3라고 하는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로 산화됩니다. 바뀌어간다. 변화한다. 산화질소로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NO3로 바뀌면 산화되면 얘가 N2 가스로 바뀌는 과정 내부 바뀌는 과정도 다 생략하고 바로 이 탈질해서 제거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좀 더 단계가 있죠. 왜냐하면 NO3가 NO2로 바뀌고 사실은 NO로 바뀌고 N2로 바뀌었다 N2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어쨌든 화는 탈질되는 과정을 통해서 질소가스로 바뀝니다. 이때 이 과정은 어디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없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상태 어디서 무산소 상태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나는 기작이다. 다시 말해서 자 유기성 질소는 가수분에 의해서 암모니아 질소로 바뀌고 이 암모니아 질소가 완전 N2 가스로 질소가스로 바뀌기 위해서 질산화와 탈질 과정을 거치는 거. 질산화 과정은 뭐 호기조에서 탈질 과정은 어디에서 무산소조에서 일어난다. 호기와 무산소를 거쳐서 N2 가스로 바뀐다. 자 이해되죠? 자 이때 이 탈질을 하는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냐 하면 종속영양 미생물입니다. 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죠? 종속영양 미생물이라는 것은 영양분 COD 유기물에 종속되어 있다. 뭡니까? 유기물이 필요로 한 미생물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럼 유기물이 뭐냐? 우리가 BOD, COD와 같은 유기화학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유기물이 필요한 겁니다. 유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없으면 이 미생물이 이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고 나중에 공정해서 그래서 왜 그럼 유기물을 탄소원을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한번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요 오른쪽에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제거 과정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 암모니아 질소는 미생물의 세포의 합성이나 미생물의 정식 성장에 필요합니다. 이게 뭐? 에너지로. 우리가 유기물도 필요로 하고 질소도 필요하고 임도 필요하고 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미량 그 물질까지도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정식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이때 암모니아도 필요한데 암모니아 질소도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미생물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된다라고 해서 그걸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그죠? 소비가 일어난다.
어시밀레이션 됩니다. 동화됩니다. 동화되고 또 이 세포는 계속 증식하는 게 아니고 또 살다가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면 다시 뭐 그러니까 얘들이 다시 아모니아 다시 다시 바뀌겠죠. 다시 그죠? 세포가 죽고 그러니까 미생물 죽으면 다시 분해되고 자산화돼 가지고 다시 암모니아로 바뀌기도 합니다. 일부. 그래서 일부는 세포 정식, 세포의 어떤 합성 정식에 의해서 늘어나고 일부는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자, 이런 과정으로 필요한 에너지인데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다 정식에 소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질산화와 탈질을 통해서 질소를 제거하고 있다. 자,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때 탈질 미생물, 탈질에 필요한 무산소주에서 탈질을 하는 탈질 미생물은 앞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이 종속 영양 어디에 유기물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 영양 미생물. 그래서 종속을 다른 말로 이제 타가라고 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타가. 독립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 타가라는 것은 뭐야? 외부의 영양, 외부의 유기물이 먹이가 있어야 된다. 종속돼 있다. 그런 말이죠. 헤테로트로픽 박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표적인 미생물이 탈진 미생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독립영양 미생물은 기본적인 우리 그 질산화 미생물이나 이 유기물 제거 미생물 이런 것들 다 독립영양 미생물입니다. 자, 이런 미생물들은 뭐 따로 유기물 필요 없더라도 빛 에너지나 광물질, 광합성, 조류 뭐 이런 것들 다 독립영양 미생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하수지 공법을 보면 공법을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공법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또는 학습을 해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지. 그냥 부분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식을 암기하거나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하수처리 질소 제거 원리, 생물학적 질소 제거 원리 중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질소 제거하는 공법을 하나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MLE라고 하는 공법인데 이 공법의 공정 구성은 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회색이 무산소를 회색으로 표현했고 파란색을 호기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산소와 호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무산소, 호기. 영어로는 뭐 은학식, 악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산소와 호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침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시간에 우리 침전지의 역할 이야기했었죠. 활성 슬러지법에서의 어떤 침전도 뭡니까? 미생물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다. 동일합니다.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법, MLE 공법도 동일하게 2차 침전지의 역할은 여기 생물 반응조에 있는 슬러지를 가라앉히기 위한 역할, 가라앉혀서 고액 분리, 그러니까 물과 슬러지를 분리해서 그 고농도의 미생물, 슬러지를 앞으로 보내주기 위한 시설이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생물 반응조 구성이 무산소와 호기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질소는 산화와 환원, 질산화와 탈질에 의해서 질소가 제거된다 하고 있죠. 질산화는 어디에서? 방금 이야기한 호기에서 일어나고 탈질은 어디에서 난다고? 무산소에 일어나죠. 자, 그래서 호기에서 질산화가 일어난 것을 물을 펌프를 가지고 순환을 앞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무산소에 가서 탈질, N2가스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하수가 유입된다. 물론 이 앞에 공정은 또 있습니다. 근데 유입이 되면 호기조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질산화가 일어나고 이 물이 앞으로 순환시켜서 무산소에서 탈질이 일어난다. 탈질산화가 일어난다. 자, 질소제거가 일어납니다. 자, 물은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흘러가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호기조에서의 산화된 애들이 질산화된 무산소는 앞으로 있다고 앞으로 순환시키죠. 이거 두 개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잠깐요.
여기서 보면 이 질소 제거 과정을 보면 결과 이 암모니성 질소가 산화되었다가 질산화되었다가 탈질해서 제거되는데 뭐 고기 공정을 거치고 무산소 공정을 거치는데 고기 먼저 하고 무산소 줘도 됩니다. 근데 방금 공정 구성은 무산소 먼저 있고 고기가 있었죠. 자, 그 차이는 아까 뭐라고? 여기서 무산소조에 탈질을 하는 미생물은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종속영양 미생물이기 때문에 유기물 BOD가 많이 필요로 하고 BOD가 없으면 이 미생물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탈질을 할 수가 없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산소가 앞에 있는 겁니다. 왜? 요 유입 하수 중에 뭐가 있다?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BOD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BOD가 이 무산소조에서 뭘 하는데? 탈질을 하는데 탈질 미생물의 에너지로 이용한다. 그래서 무산소가 앞에 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상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호기가 앞쪽에 구성되어 있고 무산소가 뒤쪽에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내부순환 필요 없지만 요 거꾸로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호기, 질산화가 먼저 일어나고 탈질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영양분, 에너지, BOD, 탄소원이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물을 인위적으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걸 메탄올이나 아세톤, 아세테이트 같은 초산 같은 걸로 외부에서 공업용을 사와서 주입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걸 외부 탄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하수 처리장 내에 있는 뭐 하수나 다른 유기성 물질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소가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내나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90% 이상이 무산소가 고기조보다 앞에 있습니다. 무산소가 고기조보다 앞쪽에 있다. 그래서 내부 순환을 꼭 준다. 앞쪽에 있다. 그래서 앞쪽에 있어서 그런 부류, 그런 그 처리 방법을 그냥 그 카테고리를 묶을 때는 전탈질 공법 이렇게 전탈질 앞에서 탈질을 한다. 전탈질 공법의 특징은 내부 순환이 있다. 이해되죠 이제? 전탈질을 해야 되니까 질산화를 뒤에서 하니까 내부 순환이 꼭 있다. 그 전탈질 공법이다 얘기를 합니다. 전탈질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90% 정도가 전탈질 공법이고 호기가 앞에 있고 무산소 뒤에 있는 후탈질 공법. 후탈질 공법이 약 10%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약 10% 정도가 후탈질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각 공정에서 일어나는 기작에 대해서 한번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호기조에서 이 점선의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기작 이 점선의 왼쪽 좌측에서 일어나는 기작은 무산소입니다. 자, 요 기작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빨간색 선부터 먼저 볼까요? 이 빨간색은 질소 성분입니다. TKN이라고 해서 총 킬달 질소라고 해서 이 질소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유입수 중에 있는 유기성 질소 플러스 뭡니까? 암모니아성 질소를 TK에 이렇게 자, 요런 TK 물질 그러니까 무산소조에서는 조금씩 감소합니다. 감소하다 호기조에서 쑥 감소. 왜 이렇게 쑥 감소되냐 하면 호기조에서 뭐가 일어난다? 호기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질산화가 일어나죠, 그죠? 질산화가 일어나니까 TKN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TKN이 감소하면서 뭐가 증가한다? NOx가 이렇게 상승하죠. NOx를 이제 NOx라고 하는데 이 물질은 뭐냐면 NO2
NO3 요걸 NOx라고 얘기해요. 요 X가 NO2, NO3를 의미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화질소. 자, 이런 산화질소가 증가하죠. 왜? 호기 좋으니까. 호기 좋으니까. 호기시키니까. 호기가 뭐다? DO가 존재한다. DO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용존산소가 존재하는 호기이기 때문에 질소가 산화되면서 산화질소인 NO2, NO3가 증가하게 된다. 이걸 질산화라 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뭡니까? 호기조는 또 질소만 산화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파란색 선 BOD 유기물도 산화가 일어나죠. 유기물 산화 분해에 의해서 파란색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내부 순환에 의해서 이 호기조에 있는 물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산소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여기서 탈질이 일어나죠, 그죠? 탈질이 일어나면 뭘까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NOx 산화질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호기조에서 증가했다가 무산소로 갔을 때 쭉 감소하죠. 이건 뭡니까? 이 감소하는 이게 뭘까요? 탈질이죠. 탈질에 의해서 감소되는 거죠. 뭐라? N2 가스로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 자, 탈질에 의해서 감소되죠. 이 탈질을 하기 위한 미생물은 무슨 미생물? 탈질 미생물. 탈질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 종속영양 미생물. 종속영양 미생물은 뭘 소비한다? 유기물을 소비한다. 즉 BOD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무산소존에서 BOD가 어떻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BOD도 많이 감소하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질소제거의 전체적인 생물학적 처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한번 닦아볼게요. 닦이는지. 잘 닦입니다. 그죠? 이렇게 슉. 이야,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자, 이렇게 닦고 다시 할게요. 왜냐면 안 닦으면 다음 페이지 넘겼을 때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닦고.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싹싹싹싹 닦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시간이 약 한 30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요 이해됩니까? 요 부분 잘 이해되죠. 사실은 쉽게 이해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곰곰이 고민하고 계속 살펴보면 이해가 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되고, 여러분 오프라인 시간에 상세하게 한번 짚어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학과 공부 또는 산업기사 공부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그 산업 현장, 사회에서 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뭐 설계든 뭐 감리든 또는 운영이든 진단이든 할 때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막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11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정부나 그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월 11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한 주 더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상태로서는 거기까지가 예정이지만 향후 어떻게 또 변화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링크 간의 수업이 좀 많이 있는데 수업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 학습 능력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번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노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죠? 학교로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충분히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위기는 기회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어쨌든 열심히 딱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번 1학기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할까봐 방학 중에 보충할 수 있는 보충 수업 시간을 조금 더 특강 시간을 좀 늘리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최선희 교수님의 어떤 그 기초 이론 부분을 잘 다지면서 잘 학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고,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자, 이 내용 한번 더 짚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 제거의 질산화와 탈질 과정에서 질산화 반응에 대한 부분이죠. 질산화. 그래서 소자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질산화, 질소산화. 영어로는 이제 나이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앞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NO2로 바뀌고 NO2가 NO3 아질산으로 바뀌었다가 질산성 질소로 바뀌는 이 과정을 질산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관여하는 미생물, 대표적인 미생물이 나이트로조모나스, 나이트로박테라고 하는 미생물이 아질산 미생물, 질산 미생물 해서 이 과정, 이 기작을 일으킬 때 활동하는 미생물. 이는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로 분류됩니까? 영양분에 의한 분류 방식에서 에너지에 독립 영양 미생물이죠, 그죠? 독립적으로 그냥 활동을 할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어떤 유기물, 에너지가 필요를 하지 않는 미생물, 이런 미생물을 그냥 질산을 잘 합니다. 이런 미생물은 특히 이제 어떤 데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면 수온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낮아지면 얘들의 어떤 그 활동 그 능력이 굉장히 저하돼서 질산화유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암모니아가 아질산성으로 바뀌고 아질산성이 질산으로 바뀌는 화학적 기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그 아래 표를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 1g, 1g이 질산성 질소 NO3 1g으로 전환을 할 때 이 생물의 세포가 0.15g의 세포가 생기면 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정식이 되고, 이때 1g의 암모니아를 소비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이 이론적으로 여기 화학식에 의해서 4.33g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필요로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의 산소를 공급해주면 계산상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해주는 공기 중에 산소 양이 모두 다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녹아 들어가는 양을 이제 그 비율을 산소 전달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소 전달율이 낮게는 뭐 10여 프로에서 높게는 한 20, 30%까지 산소 전달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만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1, 20%밖에 산소 전달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 공기 쪽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그 산소 공급량은 산소 전달률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알칼리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암모니아가 산화될 때 알칼리도가 필요를 합니다. 암모니아 1g의 암모니아가 질산화가 일어날 때 7.14g의 알칼리도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알칼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칼리도 산도 할 때 배웠죠, 그죠? 그 알칼리도입니다. CaCO3 환산한 그 값인데,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0.08g의 무기성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1g 암모니아가 전환될 때 무기물이 0.08g이 소모 필요로 하다.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질산화 반응의 영양 인자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온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온입니다. 겨울철에 우리 수온이 떨어지면 이 그림에서 보면 X축의 수온, Y축의 질산화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할 것 없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온도의, 수온에 반비례하는 그런 굉장히 그 온도에 민감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온이 한 20도하고 10도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20도일 때의 질산율과 10도일 때의 질산 약 절반 이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10도 이하가 되면 그 질산율이 거의 바닥, 질산화 그게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질소 제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은 질산화 공정 반응이고, 질산화 반응에서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 수온입니다. 겨울에 동절기 온도, 수온이 내려가면 질산화율이 떨어지고, 이 질산화율이 떨어져서 질산화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질산화 반응이 잘 안 일어나니까 질소 제거 효율이 떨어져서 방류수 질소 기준,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처리장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좀 효율을 시설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온도에 대한 질산화율 영양 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H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그 pH가 7이 중성이죠, 그죠? 7 미만은 산성, 7을 초과했을 때는 이제 알칼리성, 염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질산화 반응에 있어서의 어떤 pH 범위는 약 알칼리부터 약 산성부터 약 알칼리까지 전반적으로 질산화 효율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질소 제거에서 질산화율은 pH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산업 배수 같은 경우는 뭐 산성 배수나 알칼리 배수에서 pH가 강산이나 강알칼리로 갔을 때는 중화 반응을 통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인 하수 처리장은 pH 범위가 보통 이제 6.7에서 7.5 정도 약 중성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DO입니다. DO 용존산소. 이 용존산소는 질산화는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호기존에서 나죠. 호기존은 뭐 용존산소 DO가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DO 영향을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DO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뭡니까? 질산화 반응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DO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흡기를 시키는 방법이고, 그 방법에 의해서 DO를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많은 연구 결과에서 DO는 0.1, 0.3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되고, 보통의 경우 뭐 1에서 2 pp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서 DO, 공급 DO는 달라질 수 있다. 즉, 그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는 DO를 조금 낮게 운영을 해도 되고,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할 때는 DO를 오히려 좀 높게 운영을 해서 충분히 빨리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 하수처장 운영에 있어서 사용되는 그 에너지, 전력비의 한 50% 가량이 이 토끼 DO 공급에 의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한 DO는 운영 관리비를 에너지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DO를 적절한 DO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고 부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소한의 조건 이상으로서의 어떤 실험적 그 결과에 의한 최적의 운전 조건들을 찾아서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꾸 요 다음에 에너지 자립률하고 에너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기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금속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마지막이 됐는데요. 중금속은 니켈, 크롬, 구리 같은 그런 그 금속들인데, 실제로 이런 그 금속 물질들이 아주 고농도일 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실제 국내 중금속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보면 하수 처리장에서 중금속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처리장은 아직까지 밝혀진 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농도일 때는 어떤 물질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치는 농도는 다릅니다만
보통은 니켈이나 크롬은 0.25 ppm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뿌리는 0.1 이상, 아연은 3 ppm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탈질입니다. 탈질. 질산화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탈질. 탈질이에요. 탈질 어디서 난다고? 무산소라고 했죠, 그죠? 무산소에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N2가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산소에서. 이 무산소에 일어나는 탈질을 하는 미생물은 무슨 미생물? 종속용량 미생물이라고 했고, 이 종속용량 미생물은 뭘 필요한다? 유기물을 필요한다, 탄소원을 필요한다 라는